안녕하세요. 엄마마녀입니다. 어젯밤에 컨텐츠를 올리려고 녹화를 했는데 음성이 녹음되지 않아서 아침부터 부랴부랴 다시 찍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나가게 될 인문학적인 컨텐츠들은 앞으로 저의 커리어에 매우 유용하게 쓰일 예정입니다. 이게 다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이고 구독자 여러분들이 안 계셨더라면 저는 이 자리에도 이 세상에도 아마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예, 마이크가 잘 되고 있나 한 번씩 확인을 해보면서 제가 이번 달 겁재운이라서 그런지 허리를 삐끗한 지 2주가 되었는데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일주일도 안 돼서 나을 법도 한데 굉장히 운이 너무 잘 들어맞아서 너무 기가 막히고요. 인문학적인 컨텐츠는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생기는 질문들이나 고뇌들, 고민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별로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언제나 인생에 대한 생각들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컨텐츠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이크. 사람이 줏대가 있어야지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줏대는 아주 중요한 부분, 아주 핵심이 되는 부분. 그러니까 터줏대감 할 때도 터의 줏대를 맡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백본, 등뼈를 삐끗했죠. 줏대를 삐끗했습니다. 나에게 가장 핵심적인 것, 나의 신념, 나의 철학 이런 것들이 줏대입니다. 나의 고집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고집과는 좀 다르죠. 양보할 수 없는 것, 양보될 수 없는 것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터줏대감이면 거의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류의 신념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DNA에 적혀 있겠죠. 줏대라는 게 없으면 되게 인생살이가 피곤해집니다. 내가 이거 해도 될까 말까? 누구의 의견을 들어볼까? 내가 이거 잘한 건가? 잘하지 못한 건가? 누군가의 조언을 듣고 추천을 받고 누군가의 의견을 꼭 들어야 되고 또 그렇게 사람 만나는 시간이 많이 허비되고 계속 선택마다 버퍼링이 걸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타인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지만 나 자신의 선택에 의심을 많이 품는다는 것은 나의 철학이, 자신의 철학이 약하다, 줏대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빠른 선택만이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에요. 빠른 것에도 어떤 대가가 붙거든요. 빠르게 잘 됐다는 것은 추후에 기다릴 일이 있으면은 기다리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인생을 크게 좋고 잘 사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크게 나빠지지 않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한번 무너지면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체도 그렇지만 한번 실패가 되면은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멘탈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빠른 선택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의 줏대에 잘 맞아야 된다. 우리나라는 줏대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줏대가 없습니다. 네, 철학이 없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이 한반도에서 나고 자란 철학은 홍익인간밖에 없습니다. 몇천 년 전에 있던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인본주의죠. 인간에 대한 사랑. 그게 이 한반도에서 난 첫 번째 철학이고 그 이후로는 없습니다. 유교는 지금의 중국 땅에서 건너온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철학이 없는 나라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우리가 왜 유명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에도 논평이나 신문 기사든 뭐 잡지 글이든 어떤 글이 됐든 외국인들의 말을 꼭 인용합니다. 외국의 누구 유명한 사람 또 외국 정책을 그렇게 많이 답사를 하고 그렇게 많이 카피도 하죠. 사실 유럽과 우리나라는 미국과 우리나라는 굉장히 상황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문화 자체도 다른데 왜 그렇게 외국의 정책을 답사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이러니한 게 그거 자체도 자주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주성은 우리는 민족국가로 출발했기 때문에 자주성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선택한다는 그런 개념이 있어서 이 정책 실패하면 어떻게? 실패하면 우리끼리 해결하면 되지.
이런 식의 생각이 되어야 되는 게 자주성입니다. 근데 그런 자주성 없이 외국에다가 많이 문의를 하고 답사도 다니고 이런다는 게 굉장히 사실은 비효율적인 거죠. 사실 우리나라 일이라면은 외국에 자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우리 현 상황에 잘 유용하게 쓸 것인지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미국인들이 많이 살지도 않는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의견을 굳이 들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줏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에 의존해서 전쟁을 마치고 일어난 나라여서 그런지 그래서 줏대 없이 많이 보이죠. 이 줏대가 없는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굉장히 재밌는데요. 전국 각지의 관광지에 똑같은 편의점이 또 존재하고 똑같은 흔들다리, 똑같은 치킨집, 똑같은 식당이 즐비합니다. 마치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것처럼 지방 멀리 놀러가서도 똑같은 게 또 있어요. 왜? 관광지에 가면은 특산품이라고 있죠. 특산이라는 말은 특별하게 그곳에 가면 겪어볼 수 있는, 느껴볼 수 있는, 맛볼 수 있는 이런 뜻인데 그곳에 가도 특별함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예요. 창업이 빠르고 손쉽다 보니까 별 고민 없이 그런 체인점을 선택을 하시겠지만은 신속하다는 빠른 선택에는 대가가 붙기 때문에 관광지의 특색이 훼손되는 거겠죠. 줏대가 있느냐 없느냐, 개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도 우리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신기하게도 뭔가 위기에 처하면은 사람 살려 라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뭐라고 하죠? Help me, help me. 나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타스케테, 타스케테 오네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를 구해줘, 사람 구해줘가 아니라 구해주세요, 부탁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한반도는 참 사람 살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기하죠? 사람에 굉장히 중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공경에 처했다, 사람을 살려달라 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구해주러 노력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조선에서도 국교가 유교였죠. 유교도 물론 지금은 악습이 많이 붙었지만 단군도 재정일치 사회에서 제사장의 이름이 단군이었습니다. 사실 단군 할아버지도 이렇게 전국적으로 제사를 지내게 될 줄은 모르셨을 거예요. 유교가 원래 그런 것은 아니었답니다. 나쁘게 변질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악습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죠.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유교에서도요. 유교의 출발은 사실 인본주의 사상이었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사는 사람, 그리고 인성이 발달된 사람, 그리고 유교의 교육 목표는 타인이 본받을 수 있는 성인군자를 길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닌, 똑똑한 사람이 아닌, 본받을 수 있는 사람이요. 그게 인성이 발달된 사람입니다. 인의 예지신에서 인성을 가장 중요시 여겼답니다. 그리고 유교가 신기한 점은 그 못 먹고 못 살던 조선시대에서도 측은지심을 느끼며 상부상조를 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인성의 인자는 마치 한 사람은 서서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고 또 한 사람은 누워있는 형상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누군가 공경에 처한 것을 도와주는 것이죠. 서로가 돕는 것, 상부상조, 측은지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마음이 인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대사회처럼 먹을 게 남아 돌아와서 남는 걸로 돕는 것과 나도 풍족히 없는데 타인에게 나눠주는 것은 천지 차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 사람들은 그런 것을 지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유교에서는 사람 사는 사회에서의 윤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 윤리의 윤자에는요, 돌고 돈다는 뜻이 들어있는데 돌고 도는 인생이요. 사람이 하나 있고 그 옆에 죽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종이가 없던 시절에 대나무를 쪼개서 대나무 안쪽에 글씨를 써서 보관을 했던, 그러니까 대나무를 쪼갠 것들을 엮어서 김밥말이처럼 툴툴툴툴 말아서 동그랗게 저장을 해놨던 서류 같은 거예요. 지식을 저장하고
지혜를 저장하고 다음 세대에 전해주려고 저장을 해놨던 것이죠. 그 주간이 사람 옆에 붙어있는 모습이 윤리의 윤자입니다. 이것은 돌고 돈다는 윤회할 때 윤자와 똑같은데요. 그러니까 내가 선함을 베풀면 그 선함이 돌고 돌아 또 내가 공경에 처할 때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그럼 악행을 베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악행을 하면 악행이 돌고 돌아 돌아오겠죠. 이것은 뿌린 대로 거둔다. 다 돌고 도는 사람 이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뿌린 것들도 돌고 돈다. 그런 의미였기 때문에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에도 타인들을 돕는 게 가능했던 게 아닌가. 거의 반협박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윤리 도덕을 가르칠 때 윤리의 뜻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윤리는 무서운 거였습니다. 인의예지신에서 인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했잖아요. 요즘에 초등학교 앱에서 공지사항을 보면 인성교육 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성을 명략적으로 풀이해보자면은 인성을 극하는 것은 재성입니다. 그 재성이 어떤 뜻이냐면 목표, 목적, 성취, 경쟁, 비교 이런 것들이 재성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질적인 욕구, 어떠한 특정하게 손안에 쥐어지는 것들 그런 것에 집중을 하면은 등수를 먹이는 그런 평가가 계속 이루어지는 학교에서는 절대로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초겨울에 상추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상반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끊임없이 평가가 이루어지고 등수를 세우고 목표를 정하고 그런 내가 남을 이겨야 되는 그런 현장에서는 절대로 인성이 길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 남을 돕나요? 남을 도울 수 있을까요? 그 친구를 이겨야 되는데 사심 없이 어떠한 꿍꿍이 없이 그저 타인을 돕고 싶다는 마음은 정말 참된 인성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꿍꿍이를 품고 내가 저 사람을 도와서 어떻게 해서 부려먹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타락한 인성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목적성, 꿍꿍이를 가지고 이득을 취해야 할 생각으로 타인을 돕는다는 것은 참된 인성이 못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적인 생각이 인성을 훼손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만능주의에서 인간의 인성은 타락할 수밖에 없고 가면 갈수록 흉악범죄와 흉악한 학교 폭력이라든지 그런 게 발생이 되는 겁니다. 착한 아이들로 기르고 싶나요? 경쟁을 시키면 안 됩니다. 타인을 밟고 일어서야 되는 현장에서 타인을 돕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진정으로 인성교육을 시키고 싶으면 아이들을 비교 평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공무원의 서류 작업으로는 평가가 있어야 되고 내가 가르쳤으니 결과물이 있어야 되고 또 아이들이 뭔가 배웠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시험을 보게 만들고 등수, 점수로 평가를 내리는데 그것 때문에 인성은 계속 깎여져 나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확실하게 말씀을 해드릴 수 있어요. 경쟁을 시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분별력을 갖냐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건 마치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마치 의자 뺏기 게임 같습니다. 의자를 계속 빼가면서 의자에 앉을 사람들을 두죠. 의자에 못 앉으면 그대로 바닥에 엉덩방아를 찌게 됩니다. 계속 경쟁이 진행하게 되면 결국 한 사람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게 현 시대의 경쟁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어떤 사람이 인성을 갖출 수가 있을까? 결국 그런 싸움을 계속 시키다 보면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쌈딱이 된단 말입니다. 재적인 것을 너무 추구하면 이 물질주의 사회 속에서 재성을 추구한다는 것은 정말 그것만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경주마처럼 식견이 좁다고 하죠. 보는 눈도 보는 세상도 좁고 그렇기 때문에 인성은 더 떨어집니다. 명리학적으로는 인성도 지식, 지혜, 생각, 아이디어 이런 걸 뜻하기 때문에 인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지능도 추후에 떨어진다는 것이고 이렇게 한 가지만 어떤 것만 바라본다는 것은 한 가지 일만 해낼 수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마치 체리 하나를 만들기 위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인성을 키우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포도 한 송이가 얼마나 가지가 여기저기 사방팔방으로 뻗어 있는지 아시죠? 그 포도 한 송이에 포도 송이들이 주렁주렁 달린 것처럼 창의력이 주렁주렁 열린다는 겁니다. 사고를 넓게 해야 되는데 좁은 목표만 바라보고 한 가지 루트가 최고인 줄 알고 다 의대 그런 식으로 가니까 다 우르르 이 루트에서 무너지게 되면은 다시 일어서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그 체리 한 알이 썩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들의 생각을 포도 한 송이로 길을 생각을 하지 않고 체리 한 알로 키우다 보니까 한 알이 망가지면 거기서 끝인 거죠. 수능이 망하면 거기서 끝인 거고, 대학교 좋은 데로 못 들어가면 거기서 끝인 것 같고. 근데 끝이 아니잖아요. 그런 식의 교육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식견이 넓어야 아이들이 더 많은 목표로 뛰어갈 수 있고, 더 넓게 퍼지면은 경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식견이 넓어져야 내가 아닌 타인이 보이고 공동체가 보이면서 그 안에서 아이들도 안정감을 느낍니다. 안정감을 느껴야 미래를 볼 수 있고 가정을 꾸리고 싶다니까요. 사람이 있어야 문명이 존재하고 사람이 있어야 과학이 존재하듯이 우리는 이제 경쟁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1등이 아니어도 꼴등이 아니어도 모두 그럭저럭 자신의 인생을 즐길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더 나라가 발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문학적인 생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어마마니아입니다.